이스라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2010년대 중반 인류 기원과 발전에 대한 통찰을 담은 사피엔스를 출간합니다. 이 책은 학계와 대중들 사이에 화제가 되면서 저자를 글로벌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사피엔스는 호모 사피엔스가 어떻게 다른 인류와 동물을 압도하며 현재까지 이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저자 나름대로의 질문과 해답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낸 이후 2017년에 호모데우스, 2018년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을 발간함으로써 인류 3부작을 완성했습니다. 인류 3부작을 통해서 우리는 인류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발전 과정을 돌아보고 미래를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책은 636쪽으로 두껍지만 쉽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저자의 지식이 막힘없는 데다 이야기를 쉽게 풀어내는 재주가 있어서죠. 인용하는 역사적 사례도 재미있고 문장력도 상당해서 글쓰기 교재로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책의 제목이 사피엔스인 이유가 있습니다. 현 인류는 지혜로운 인간 호모 사피엔스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자답게 인간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살펴보고 미래를 예견하는 책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인류사의 획기적인 전환과 발전이 7만 년 전에 일어났던 인지혁명, 12,000년 전의 농업혁명, 500년 전의 과학혁명, 이 세 번의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7만 년 전 일어난 인지혁명의 주인공은 호모사피엔스였습니다. 당시 지구에는 최소한 6개의 인종이 존재했는데요. 이들 중 최후에 살아남은 종은 호모사피엔스였습니다. 도대체 호모사피엔스는 어떻게 자신보다 튼튼하고 머리도 좋으며 추위에도 잘 견뎠던 네안데르탈인까지 정복할 수 있었던 걸까요? 유발 하라리는 그 원인을 호모사피엔스의 언어에서 찾았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언어로 가상의 허구들을 표현함으로써 수많은 이방인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언어 덕택에 수십만 명이 공유하는 신화를 구축했고 더 큰 사회를 이루며 문명을 형성할 수 있었던 거죠. 언어로 픽션을 창조하게 되자 급격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되었습니다. 혁명에 의한 정부 전복이나 쿠데타, 외적의 침배에 의한 식민지 지배에 인간들이 얼마나 빨리 적응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동물도 이처럼 급격한 변화에는 적응하지 못합니다. 인지혁명으로 만든 가공의 상상과 질서는 국가, 종교, 회사, 군대, 제국 등 인간 문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사피엔스는 1만 2천년 전까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수렵 채집 활동을 하던 사피엔스는 1만 년 전에 한 곳에 정착해서 식물을 재배하고 동물을 가축으로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농업혁명이 시작되었던 거죠. 생산하는 식량의 양이 늘자 인구가 늘고 마을이 형성됐습니다. 인구가 몰린 곳은 도시가 되고 도시가 모여서 국가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식량이 늘었음에도 농부들은 예전보다 더 적게 먹고 더 많은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기후에 좌우되는 농사의 불확실성과 권력자들의 수탈 때문이었죠. 농업혁명의 열매는 권력자들이 가져갔고 이들은 더욱 커진 집단을 제어하기 위한 목표와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공동의 목표와 질서체계를 가진 국가는 수천만 명의 인간을 묶어둘 수 있었죠.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 진나라는 4천만 명의 국민에게 세금을 거뒀고 최전성기의 로마는 1억 명의 백성에게 징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법과 종교는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상의 산물이었습니다. 바빌로니아 제국의 함무라비 왕이 만든 법전이나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는 카톨릭과 기독교, 이슬람교가 좋은 예죠. 화폐 또한 상호 신뢰 시스템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산물입니다. 화폐는 경제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화폐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무역 규모가 크지 않았고 창업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쇠붙이와 종이에 가치를 부여하고 신뢰를 담보로 한 후에는 모든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전 세계적인 무역이 가능해지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신대륙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세 번째로 인류를 변화시킨 사건은 과학혁명입니다. 약 500년 전에 일어난 과학혁명은 인류에게 스스로의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과학과 정치와 경제는 상호 의존하에 새로운 힘을 만들고 새로운 자원을 획득했습니다. 현대과학은 무지를 인정하고 관찰과 수학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과학은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손을 잡고 영역을 확대했으며 산업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 시대를 열었고 가족과 공동체 단위를 개편했으며 대량 생산 시대는 소비지상주의를 낳았습니다. 과학혁명은 인간을 달에 보내는 긍정적인 결과도 낳았지만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기도 했죠. 농업혁명 사례에서 보듯이 신기술이 반드시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더 건강해지고 부유해졌는지는 모르지만 수렵 채집 시대의 원시 인류보다 더 행복해졌는지는 의문입니다. 인류는 과학과 기술의 도움을 받아 자연 선택의 한계에서 벗어나 지적 설계의 법칙으로 종의 한계를 돌파할지 모릅니다. 지적 설계 방법으로는 생명공학, 사이버그공학, 비유기물공학이 유력합니다. 생명공학은 생물 유전자에 개입해서 능력이나 형태를 필요에 맞게 변형합니다. 생명공학의 발달로 초인이 등장하고 멸종한 공룡도 되살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사이버공학은 생물과 무생물을 합쳐서 능력을 강화하는 기술입니다. 근력을 강화한 의수나 의족, 청력을 강화한 바이오 보청기 등은 사이버공학의 좋은 예죠. 비유기물공학은 완전한 무생물적 존재를 제작하는 분야로 컴퓨터 프로그램과 컴퓨터 바이러스를 들 수 있습니다. 2005년에 시작된 블루브레인 프로젝트는 인간의 뇌를 컴퓨터 안에 재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적 설계가 성공할 것이라는 가정이 유효하다면 인간을 초월한 새로운 인류나 비유기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할 것인지 자문해야 할 겁니다. 초인류는 지금 인류와 완전히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을 우리 수준에서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클라우드 기술과 생체공학, 유전자 기술을 바탕으로 죽음마저 정복할 수 있는 그들은 신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유발 하라리의 인류 3부작 중 두 번째 책이 신이 된 인간을 의미하는 호모데우스인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7만 년 전 살아남기에 급급했던 호모사피엔스는 지구의 주인에 만족하지 못하고 신에게 도전장을 내밀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류의 변화와 도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가 다 행복해진 것은 아닙니다. 지구상의 다른 생명체에 대한 책임감이 더 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고대인들의 관점으로는 기적 같은 발전이지만 인류는 여전히 더 많은 것을 갈망하고 있죠. 지금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새로운 문제의식으로 미래를 예견한다는 것은 무척 흥미롭고 대담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모데우스의 내용이 더욱 궁금해지는 이유이기도 하죠.